어떤 거에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타임라인 정리해서 2100년도까지인가 뭐 그렇게 정리한 내용들은? 저희가 그 논문을 많이 찾아봤어요. 다 논문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논문에서 찾은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타임라인을 구축하게 되었어요. 논문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논문보다는 이제 연구에 연구를 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이 보게 되고, 이제 저희는 그거를 읽고 가능성의 결과를 보고 그것으로 미래 타임라인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거를 특정한 시점을 잡아서 그 시점에 어떤 그 앞에 맨 앞에 이제 타임라인으로 정리된 거는 뭔가 흥미롭게 정리를 잘 했는데 네. 얘가 어떤 자료들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지 어쨌든 미래를 예측하는 거이기 때문에 무슨 자료를 읽고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된 건지가 일단 하나가 궁금하고 네. 지금 자기가 대답한 걸로도 이해는 안 되거든요. 음, 논문에서 그 아주 이제 굉장히 먼 미래의 뭔가 기술의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논문은 없을 것 같거든. 그니까, 어, 어, 잠시만요. 근데 열심히 그렇, 정리한 네. 자료들의 약간의 레퍼런스들이 어떤 것들이 참고가 되어서 이런 자료들이 정리가 좀 된 건지를 볼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이 논문 보고 정리한 게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서 이게 시점상의 변화들이 지금 어쨌든 얘기를 보면 그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리뷰를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서 뭔가 나온 결론은 이 자료를 리뷰해서 나온 결론은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심화될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해양의 지금의 그 육지에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해양 도시나 아니면 지하 도시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 도시가 그 거주 여건들이 더 열악해져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서 이제 분산을 해서 뭔가 이제 어딘가 지방이든 어디든 어딘가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될 텐데, 그 이주하는 그 주거지 중에 하나가 이제 해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지하로 들어가거나, 뭐 어쨌든 자연 속에서 뭔가 조금 더 융화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된다는 것까지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앞에 정리된 내용들이. 그리고 네, 여기까지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들으면, 여기서 자기가 계획을 하는데, 요거를 스터디를 해서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자료들을 내가 리뷰를 해보고 자기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는 부분까지는 어디까지냐면, 아, 이 지하 도시를 만드는 게 필요할 수 있겠구나. 뭔가 공동체 중심의 주거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인 것 같아. 네, 그치. 근데 이 구체적인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에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는 스터디가 된 건데 점핑이 돼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얘기는 지금 이런 스터디들도 필요해. 필요해서 기술이 어디까지 진화될 거라서 우리가 지금의 방식으로 뭐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실내 환경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이 될 거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의 자기가 지난주에 정리해온 것들을 보면 기존의 현재 있는 상황에서 지하 공간의 실내 공기 질을 좀 좋게 하는 방법이나 채광을 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을 스터디를 했었는데 자기가 어느 시점의 미래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보여주려고 하는 방식에서 기술의 변화되는 부분들을 좀 예측해서 반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네, 2100년도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시점에 지하 도시가 필요할 수 있겠고 뭔가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혈연 중심의 공동체 말고도 이렇게 공동체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 자급자족의
여건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고까지는 공감이 되는데, 요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짜고 실제로 그래서 내가 공간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와 관련된 그런 에비던스들은 부족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도. 그죠? 네. 그래서 약간 아까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주거시설 쪽에서 A타입하고 B타입하고 내가 이제 시나리오를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 2100년도에 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거를 이제 변화가 있었던 저 스터디를 토대로 해서 1인 가구 쪽을 없애고 2인을 넣고 4인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핵가족을 언급을 하고 하는데 그때의 핵가족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쨌든 평균 그 가구 수는 3점 몇 명이라서 지금 4명이 평균 가구는 아닌 거고 핵가족이라는 개념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최대 4인까지 해서 부부 결혼하는 사람들이 자녀가 한 명이 있거나 두 명이 있거나까지 살 수 있는 자녀가 있는 타입으로 얘네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지금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2인과 4인의 그 틀은 그 지금 현재 우리 그 사람들이 그 평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주거의 틀을 사실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과 그 옆에 있는 공간의 구성들을 보더라도 면적이 굉장히 협소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미래에도 2100년도가 되는 그 미래에도 간이 주방과 다이닝룸과 화장실과 뭐 이런 방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이렇게 놓여질 수 있는 건지 이런 기능들이 분화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합이 되어서 또 다른 어떤 그 미래주택의 모습을 2100년도 정도가 됐을 때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본인들이 잡은 그 시점이랑 여기에 놓여져 있는 공간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미래의 주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게 매칭이 서로 안 되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나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좀 미래에는 어떤 주거의 그 형태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교수님이 저번 시간에 그 큐브 형태로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같이 원할 생긴 때마다, 막 이런 예, 희한한 것들이 다 있었어. 응. 예,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제 약간 이게 평면을 좀 구상을 하면서 좀 미래 주거 타입에 대한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는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앞에는 스터디를 엄청 정리를 잘 해서, 아, 이런 걸 어디서 이렇게 찾아서 정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읽고 났는데 이게 뒤로 넘어가면서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뭔가 이게 브릿지가 없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주거 공간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뭐, 지하 주거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 시점이 아주 근미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도 어쨌든 기후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근미래라고 한다면 지금하고 주택의 구성이나 공간의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지금 잡은 시점은 2100년도인데 지금의 공간 구성은 2100년도의 요 공간의 구성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서 그 시점을 조금 맞춰서 현실화를 좀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경험하는 농업의 체험시설이라고 하는 것들도 과거의 농업의 방식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래의 2100년도를 체험한다고 하면 그 미래의 농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던가 뭔가 그 시점이 어쨌든 동일하게 좀 맞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 미래의 사람들이 주택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이제 고민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GPT의 도움을 받아서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이유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타입이 두 개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 주택만 가지고 주택의 규모, 그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요것만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약간 요런 것들, 요런 작업들을 할 때는 페르소나를 설정을 해서 A타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데 뭐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주택 안에서 생활을 할 건지를 가상의 하루 뭐 이렇게
생활 패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던가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뭔가 그 주택을 좀 만들어내는 형태로 얘네들을 정리를 해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 시점과 지금 만들어진 공간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틀들이 이게 같이 맞아들면서 이 주거 공간도 미래 주택의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얘네들이 좀 다시 이제 좀 디벨롭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 공동체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떤 공간이 미래에 필요할 건지, 그래서 공용 주방, 공유 주방 정도가 있고, 커뮤니티 시설, 회의실, 뭐, 이런 정도가 왜 이런 애들이 필요하게 된 건지, 이런 것들도 약간 논리적인 맥락에서 좀 설명들이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방주에서 요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그 뒷장에 넘어가면 거기도 이해가 좀 잘 안 가더라고. 면적을 산출한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 그리고 네. 나서 디자인 컨셉의 방주의 형태를 잡은 메스 배치라고 했는데 요게 어떻게 방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게 방주가 이게 배의 형태가 아니라 상자의 어,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상자의 원래, 형태. 네. 그니까, 근데 자기가 왜, 지난주에 설명을 할 때 방주에서 가지고 가고 싶었던 특징들이 좀 있었잖아. 네. 그거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 디자인 쪽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했던 거. 그때, 지하 거주, 예, 저희가 지하거주랑 두꺼운 벽 그리고 브루탈리즘과 견고함을 가져왔는데, 이제 수평선, 네? 수평선도 있었어. 네 개. 네, 일단은 두 번째 단계에서 넘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자급자족한 모델, 이 주거 자체가 자급자족한 모델이 될 거면 풍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음, 그것을 이제 사방으로 잘 통할 수 있도록 각 모서리에 배치를 하고 음, 그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메스의 배치는 관람객의 체험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고려를 했고, 그 음.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좀 지금 애먹는 부분이 디자인 컨셉 중에 수평선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퀀스는 그 가운데에 있는 중정을 통해서 체험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평야의 수평선을 보는 그런 시퀀스를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거는 매스 프로세스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단계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서는 안 보여줄 것 같고, 아까 그 뭐 메스 만든 거 모델링한 거 AI가 해준 뭐 그런 것들에서 수평선은 아니지만 대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쨌든 물이랑 접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의 요소를 어딘가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들어가는 입구 뷰 그런 데에서 지평선의 개념은 보여줄 수 있겠죠. 네네, 지평선. 그 개념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방주라고 하는 개념에서 얘네들의 형태들이 어떻게 도출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더 컨셉이랑 연결되어서 이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인가, 아니면 형태하고 관련 없이 가져가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네, 매스의 형태하고 컨셉하고 반드시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다른 쪽에서 그 방주의 뭔가 느낌 가져가고 싶었던 그런 요소들을 다른 뭐 실내 인테리어에서 보여주든 아니면 건물의 뭐 파사드에서 보여주든 어디선가 보여주든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방주의 형태를 잡은 매스 배치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방주의 형태를 사람들이 어쨌든 직관적으로 뭔가 형태를 이해하려고 하면 거기서 뭔가 변형이 되는 방식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하고 요거하고 바로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배 형태가 아니라고 네. 그 영화랑 자료들 보면 저희가 이제 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배가 아니라 상자라는 걸 그냥 아크가 원래 상자의 형태를 의 방주라는 사전적 의미여가지고 영화에서도
배가 아니라 그냥 상자 모양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직선 아크라는 같은 게. 네. 단어는 상자의 느낌이 아닌 거라 얘가 곡선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기가 네. 어쨌든 지하 공간이라서 그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안도다다오의 그 건물을 생각을 하더라도 중앙부에 어쨌든 보이도 공간이 열려 있고 뭐 지하에서 뭐가 돼서 이렇게 공기를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순환을 시켜주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그거를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하 거주를 할 때 어쨌든 경고함이라고 하는 것들 단단한 뭐 그런 것들이 그 컨셉에서 가져오려는 요소로 하나가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하의 공간을 뭐 대피 공간 방공호 같은 대피 공간을 만들던가 터널 같은 것들을 만들 때에 걔네들이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네. 그게 원형인 이유가 압력을 고르게 받아서 그 구조적으로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 만들어지는 공간들을 넓게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게 되면 걔네들이 이제 원형의 형태들을 띠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대체로 많은 거라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원형의 형태가 사각형의 형태보다는 공기의 순환이나 에너지의 효율이나 이런 것들도 더 좋대요. 찾아보니까. 음, 그래서 약간 사각형을 하고 싶더라도 우리가 자기가 이제 방주의 형태가 사각형인 건 지금 자기가 얘기해서 알았던 거고 네. 방주를 생각했을 때 가지고 있는 건 어쨌든 곡선의 형태들이 일부가 있는 건데 그래서 약간 얘네들의 형태를 이게 지상으로 아까 보여지는 그런 공간들도 일부 있고 한데 기능적으로 필요해서 일부가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로 들어가더라도 이 중심부에서 에너지가 좀 순환이 되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좀 활용이 되고 하려면 여기 중심부에 어쨌든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얘네들을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음, 여기가 집안이랑 어쨌든 연결되는 어딘가에 면이 있고 자기가 뭐 계단식으로 이런 걸 보여주는 거는 원형의 형태의 공간이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원형의 형태가 사각형의 형태보다는 구조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고 공기 순환이나 이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냉난방의 효율도 좋고 어쨌든 얘는 지하 공간에서 에너지를 조금 적게 사용을 하면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제로 에너지 형태로 해서 에너지를 알아서 생산을 해서 쓸 만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라고 하는 것들도 고민을 해보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네. 하나를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방주에서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던 거를 다시 돌아가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여기에 방주에 가져갈 수 있는 개념이 어떤 게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앞 단계에서 시나리오 지금 주제가 어려운 주제를 흥미로운데 내가 이거를 다시 처음에 정리한 걸 읽으면서도 아 이게 시나리오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게 흥미로운 그런 작업들이기도 하고 해서 자기가 이제 농업 쪽의 주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학부 인턴 했던 그 분의 어쨌든 저거이기도 해서 내가 자기를 분반을 그쪽으로 넣었는데 네. 자기가 이걸 그래서 잘 짜야 되는 거야. 설계를 지도해 주실 교수님이 어떤 일을 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설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지는 않으셨을 거거든. 그래요? 안 해보셨겠지. 현실 세계에서 설계를 하시는 분인데 미래의 어떤 공간이 들어설지를 그러니까 자기가 요거를 탄탄하게 작업을 알아서 해줘야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피드백을 그분께 받을 수 있는 거지. 네. 긴장됩니다. 네. 어머니하고 관련이 있어서 내가 자기도 일부러 거기로 보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얘를 앞 단계에 이 약간 어제 장현이가 발표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네. 장현이가 발표한 거는 뭐 걔가 디자인 감각적인 뭐 그런 면들은 아직
설계 작품이 뭐가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진 않는데 건축 계획을 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내가 건물을 왜 이렇게 지어야 되냐라는 것들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탄탄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 네, 그래 내가 만약에 자기가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면 근데 이 주제는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보다는 건축 설계하는 사람에게 더 적합한 주제인 건데 네. 그 주제를 하려면 너무나 다양한 가능성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왜 이렇게 설계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근거들을 자기가 잘 만들어야 내 설계 작품이 그 문제 해결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자기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음, 근데 인테리어만 잘하는 거라면 뭐 그런 거 많이 고민할 필요 없죠. 메스의 형태, 물론 뭐 이제 내부 인테리어도 당연히 메스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니까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인테리어 회사를 가면 건물의 구조를 우리가 건드릴 일들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주어진 공간 안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여줄지 아름답게 보여줄지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건데 약간의 그 어프로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짓는 졸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자기가 하고 있는 주제들은 건축 설계 쪽에 공모전을 나가면 많이 나올 법한 그런 주제들인 거지. 음, 그래서 그런 논리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그래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내부 마지막에 인테리어도 예쁘게 잘 해야 되긴 네. 하겠지만 여기 안에서 이 주거 공간이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해서 주거 공간의 형태가 어떻게 진화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정리를 잘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계를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자기는 지금 초반에 그런 것들을 스터디하고 그 아까 말한 뭐 페르소나를 설정해서 그거에 맞는 주택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자기는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음, 앞에는 어쨌든 뭐 이제 2010년까지, 2100년까지의 미래 변화에 따라서 이 흐름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래, 지하 주거가 필요할 수 있겠고 공동체 중심의 어떤 주거 공간이 필요할 수 있겠고 뭐 이런 것들까지는 이해가 됐고 뭔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농업 기반의 여건들을 갖추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서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떤 시점의 모습을 내가 미래의 모습을 보여줄 건지 이거를 시점의 기준을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짜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형태인 거예요. 조금 뭔가 더, 진화된 네.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작업할 수 없어. 그래서 GPT의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논문에서 보여지는 그러면, 자료들은 네. 네. 논문에서 보여지는 자료들은 논문은 미래를 예측하는 논문들은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형태들이 아니면 논문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형태로 논문을 쓸 수는 없거든요. 논문이라는 게 자기도 논문 같은 거 써보는 작업을 인턴을 하면서 해봤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려면 약간 그 유엔 미래 포럼 같은 데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자료들을 좀 보거나 네. 어, GPT의 도움을 받아. 그래서 특정한 시점에 사람들의 뭐 이제 그 지금하고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주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능이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가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하 공간에 살고 기후가 안 좋아져서 지상에선 더 이상 살 수 없고, 지상에서 뭔가를 재배하거나 뭘 키울 수도 없고, 그래서 지하에서 식물도 키우고 먹고 뭐 이렇게 생활할 것들을 다 지하에서 재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공동체 중심의 주거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이 공간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지를 AI의 도움을 받아서 미래를 예측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공간을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돼요. 음, 요게 잘 만들어져야 공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득력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음, 농업 체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기술적인 것들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근데 음, 얘네들은 그래서 건축 설계 프로젝트에 더 가깝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음. 그리고 그, 사례 분석했던 것도 활용해요. 안더다다오 건물에서 나왔던 그런 뭐 중정 같은 뭐 이렇게 보이드 공간에서 열려진 거를 뭐 지하에
뭐가 있어서 공기의 순환이 뭐 차가운 공기가 뭐 아래로 내려오고 뭐 이런 얘기들 막 자기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것들 있잖아. 네. 조, 어, 조금 더 이제 스터디한 것이나 그런 걸로 좀 더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다음 주에 저희 그럼 새로운 교수님께 새로운 분하고 해야 돼. 그 처음부터 새로운 분이 생각해요. 보면은 또 황당하실 수 있어. 설계 가르치라고 했는데 왜요? 와가지고 자기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 거니까 그 작업을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네. 가서 자기가 그쪽에서 설득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보도록 해. 네. 잘 만들어서 설득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진짜 네. 잘 만들면 정말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농업이라서 그쪽으로 보내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보낸 건데, 그냥 내가 같이 해볼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나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분반을 하기로 했으니까 가서 열심히 시나리오를 짜서 잘 작업을 해보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쨌든 더 어쨌든 근거들을 좀 만들고 이야기했던 피드백들을 좀 반영을 해서 그 교수님께도 내가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할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좀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